사이다 무비튼. 우리 가족은 얼마 전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다.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장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진 점,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게 걱정이 돼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친정엄마를 챙기고 싶다는 아내의 소망 때문이었다. 그뿐 아니라 장모님은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나를 친자식처럼 여겨주셨던 분이라 나도 흔쾌히 동의했다. 직장 문제도 바로 윗상사가 우연히 이 지역 출신이어서 아는 사람이 있는 회사에 소개해준 덕분에 이사 가기 전에 면접을 거쳐서 무사히 채용이 됐고 곧바로 출근하게 됐다. 새로 일하게 된 회사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와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동계열이었고 맡은 업무 내용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. 과장님도 중도 채용으로 들어와서 곧바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없었다면서 좋게 평가해 주셨고 모든 게 순조로웠다. 동료들도 대부분 좋은 사람들 뿐이었는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좋은 평가를 받는 걸 안 이꺼워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. 이름은 왕진상. 내가 새 기획안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직 서투른 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좀 봐준다면서 접근하더니 허락도 안 받고 내 기획서를 계속 넘겨봤다. 내용이 너무 부실하네. 이거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라고 말해놓고 내가 수정하는 동안 내 기획서를 베껴서 부장님께 제출하는 심각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. 물론 즉각 만행에 대해 따졌지만 꼭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. 능력도 없으면서 남이 뭘 하면 나도 똑같이 생각했네 어쩌네 뒷북치는 인간이. 라고 마치 내가 자기 기획서를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적반하장 그 잡채. 솔직한 심정이라면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왕진상은 나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 사원이었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입으로서 부당하다고 해서 무작정 싸울 수는 없었다.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참고 기다리는 거였다.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새 아이템이 올라왔다. 지난번처럼 왕진상한테 아이디어를 뺏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왕진상이 보는 데서 기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트북을 집에 가져와서 따로 작업을 했다. 그 덕분에 이번에는 왕진상에게 기획서를 도둑맞지 않고 무사히 작성을 마쳤다. 이제 주말 전에 제출하는 일만 남았고 출근 후에는 평상시 하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. 하지만 왕진상은 계속 나를 타깃으로 노리고 있는 것 같았다. 지성인 씨, 내 노트북이 이상해서 그런데 자기 노트북 잠깐만 빌려도 되지? 라고 꼼수를 걸어왔다. 그걸 빌려줬다가 어떤 곤욕을 치르게 될지 의심부터 들어서 즉각 거절하자 너 뭐 착각하는 것 같다. 엄밀히 말하면 그거 회사 거야. 네 책상에 있다고 네 게 아니거든요. 선배가 빌려달라고 하면 네 쓰세요 할 것이지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? 라고 버럭 화를 냈지만 노트북 안에는 내 노력이 담긴 기획서 파일이 있었고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 빌려줄 수 없었다. 내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왕진상은 화를 내고 가버렸는데 저러고 그냥 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못 풀고 있었다.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됐길래 점심 식사를 하려고 회사 밖으로 나와서 우동 전문점에 들어갔다.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오자 왕진상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한테 다가왔다.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들고 네가 안 빌려주면 내가 못 쓸 것 같냐? 노트북 잘 썼다 라고 깐죽거렸다. 뭐 잠깐 빌린 거야. 누가 엿바꿔 먹는데? 근데 잠깐 빌려 쓰다가 실수로 물을 쏟아서 노트북이 고장난 것 같은데 이걸 어쩔? 안에 있던 데이터 다 날아갔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. 일부러 그랬다고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는 발언이라고 확신했지만 나는 가방 안에서 내 노트북을 꺼내서 보여줬다. 제 건 여기 있는데요? 내가 가볍게 대꾸하자 왕진상은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란 얼굴을 냈다. 자기가 일부러 물을 뿌린 노트북과 내 노트북을 수도 없이 번갈아 봤다. 노트북은 회사 비품이라 디자인은 다 똑같지만 바닥면을 잘 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사원 이름이 들어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. 내가 그걸 알려주자 한진상은 얼른 노트북 바닥을 뒤집어서 이름을 확인했고 그 순간 멘붕이 온 것 같았다. 부장님 것이 왜? 왕진상의 머리로는 내 노트북을 고장내면 내가 기획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물벼락을 맞힌 모양인데 왕진상 눈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
그 노트북의 소유주는 부장님이었다. 왜 내 책상 위에 부장님 노트북이 있는 거냐며 왕진상은 괴성을 지르며 절규했다. 나는 컴퓨터 같은 정밀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취미가 있었고 부품을 사다가 직접 PC를 조립하는 마니아였다. 내가 그런 취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부장님이 자기 노트북 상태가 안 좋다면서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놓고 가신 거였다. 물론 회사에 말하면 다른 노트북을 준비해주겠지만 아내들은 데이터를 일일이 전송하는 게 귀찮다면서 혹시 내가 바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쓰고 싶으셨던 모양이었다. 취미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컴퓨터 수리도 직접 해본 적이 많아서 나는 기꺼이 수리를 해보고 싶었고 회사의 허가를 받고 작업에 들어갔다. 그 결과 다행히 부장님 노트북에 결함을 찾아내서 수리까지 완료한 후 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에 찾으러 갈 테니 그냥 내 책상 위에 두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책상 위에 두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온 거였다. 사정을 모두 들은 왕진상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그런 얘기를 왜 자기만 모르고 있었냐면서 나한테 소리치고 화풀이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마침 그때 부장님이 오셨다. 오시자마자 나한테 노트북은 어디 있냐고 물으셨다. 나는 사실 그대로 지금 왕진상 씨가 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부장님은 왜 네가 들고 있냐고 왕진상에게 물었다. 아무렴 왕진상이 감히 부장님께 아무개 노트북인 줄 알고 데이터 못 쓰게 하려고 물을 부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테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. 그러자 부장님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노트북을 확 뺏어서 살펴본 결과 전원도 안 들어오는 먹통에 물에 푹 젖어 있는 걸 보시더니 왕진상에게 고함을 질렀다.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왜 내 노트북이 물에 젖어 있어? 라고 말이다. 왕진상은 실수로 물을 쏟은 것처럼 나한테 말했었지만 컵에 든 물이 아니라 양동이에 든 물을 쏟아부은 것처럼 노트북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. 대강 닦은 것 같긴 한데 책상 주변이 물투성이어서 누가 봐도 악의적이라는 게 빼박이었다. 그쯤 되자 왕진상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자기 노트북이 고장나서 어쩌고 했지만 부장님이 한가하게 그딴 헛소리를 들어줄 리 만무했다. 나는 이참에 사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전부터 왕진상이 나한테 악의적으로 접근해서 기획서를 가로챘던 일이며 이번에도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내가 사무실에 없는 사이 내 노트북을 실수로 고장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자 부장님은 진심 화가 나셨고 왕진상에게 넌 해고야 당장 회사에서 나가 라고 고함을 치셨다. 왕진상은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라면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자업자득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.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타입. 왕진상이 응급 상황인 건 맞지만 돕고 싶은 마음은 전혀 1도 들지 않았다. 더구나 부장님 노트북 안에는 당연히 일반 사원들보다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있었고 그게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부장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. 내가 고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내부까지 전부 물에 젖은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했다. 결과적으로 왕진상은 그날 당장 해고를 당했고 노트북은 자비로 배상해야 했다. 또 내부에 있던 중요 데이터가 손실된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받게 될 거라고 들었다. 그리고 전에 내 기획서를 훔쳐서 제출한 덕분에 상여금 책정에 후한 점수를 받았었는데 그게 0점으로 깎였고 그게 대신 나한테 반영이 돼서 보너스를 후하게 받게 됐다. 부장님 노트북은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천만다행으로 내가 부장님 노트북을 다 고친 후에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 같이 확인해준 동료가 있어서 부장님은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아셨고 내 노고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셨다. 얄팍한 꾀를 부리다 이런 불경기에 해고를 당하게 된 왕진상은 동종업계에 이번 일이 빠르게 소문이 나면서 왕진상 이름이 같이 알려지는 바람에 이 분야에서 재취업은 기대하기 어려웠다. 그래서 겨우 찾은 새 일자리는 편의점 야간 알바였다. 안타까운 인생이다.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